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 관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단순히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건강함의 표현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약간의 노력과 습관만으로도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깔끔한 외모 관리의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작고 쉬운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1. 깔끔한 외모를 위한 기본적인 피부 관리. 노년기 피부의 변화와 기본적인 보습 관리. 70대 이후에는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보습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에는 알맞은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손, 팔, 얼굴 등 노출되는 부위에 충분한 보습을 해주면 피부가 한결 더 건강해 보입니다. 기본적인 보습 관리만으로도 피부에 윤기가 돌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나이가 들어도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외출할 때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특히 얼굴과 손은 자외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므로 꼼꼼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단순히 미용을 넘어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햇빛이 강하지 않은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맞는 간단한 스킨케어 루틴 정하기.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은 필요 없습니다.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의 3단계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매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관리보다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심플한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스킨케어 습관은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건강한 인상을 주는 헤어 관리. 세련되고 단정한 헤어스타일 선택하기. 헤어스타일은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에 맞게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짧고 정돈된 헤어스타일은 관리가 쉽고 청결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미용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머리를 다듬고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머리 모양이 정리되어 있으면 얼굴도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입니다. 흰머리와 탈모 관리법. 염색 또는 자연스러움 유지하기.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더 단정해 보입니다. 염색을 통해 흰머리를 가리거나 자연스러움을 살려 흰머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탈모가 고민이라면 탈모 샴푸나 헤어 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깔끔한 헤어 관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머릿결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머릿결은 깔끔한 인상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잦은 염색이나 펌은 머릿결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영양이 풍부한 헤어 트리트먼트나 오일을 사용해 머릿결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유지해 보세요. 또한 뜨거운 드라이어 사용을 줄이고 자연 건조를 선택하는 것도 머릿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머릿결은 나이에 관계없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3. 깔끔한 이미지를 만드는 패션 스타일링. 연령에 맞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선택. 옷차림은 외모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화려한 옷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의 옷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색상의 셔츠나 블라우스, 잘 맞는 바지는 언제 어디서나 단정해 보이게 합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선택하고 지나치게 큰 옷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나이를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와 색상 조합의 중요성. 70대 이후에는 액세서리나 색상 조합에서 과한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심플한 액세서리, 예를 들어 작은 귀걸이나 목걸이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의 색상 조합은 지나치게 화려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톤을 선택하세요. 밝은 색상을 한 가지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도 더 화사하게 보입니다. 적당한 스타일링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외출복 고르기. 외출 시에는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성이 좋은 옷이나 기능성 소재의 옷은 활동성을 높여주고 하루 종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간단한 자켓이나 카디건은 어떤 옷차림에도 품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외출복은 자신의 스타일을 반영하면서도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깔끔한 외출복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4. 청결한 인상을 위한 위생 관리. 손톱과 발톱 관리. 작은 부분에서 드러나는 깔끔함. 손톱과 발톱은 작지만 깔끔한 인상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길게 자란 손톱이나 관리되지 않은 발톱은 전체적인 인상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주기적으로 깎고 정리하며 손톱 주변의 큐티클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톱 관리는 노년기에 더 중요합니다. 발톱이 두껍게 변하거나 발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 건강까지 신경 쓰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손과 발은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구강 관리. 상쾌한 숨결과 건강한 치아 유지. 구강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하루 23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이나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거나 치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쾌한 숨결과 건강한 치아는 깔끔하고 건강한 인상을 주며 대화에서도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의류와 신발의 청결을 유지하는 팁. 의류와 신발은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옷은 착용 후 세탁과 다림질을 통해 주름 없이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흰 옷은 얼룩이 없는 상태로 관리하고 색상이 바랜 옷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주기적으로 닦고 관리하며 오래된 신발은 교체하여 발 건강을 보호하세요. 깨끗한 의류와 신발은 전체적인 외모를 더욱 정돈되게 보이게 만듭니다. 5. 자신감을 높이는 태도와 생활 습관.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긍정적인 인상 만들기. 70대 이후에도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태도입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깔끔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미소는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신뢰를 전달하며 본인 스스로도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웃는 얼굴은 화장이나 패션 이상의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태도는 외모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바른 자세 유지하기. 깔끔하고 건강해 보이는 비결. 바른 자세는 깔끔한 외모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항상 등을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앉을 때나 걸을 때도 올바른 자세를 신경 쓰면 전체적인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모습 유지. 깔끔한 외모는 건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의 활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피부와 몸 상태를 관리하세요.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활동은 노년기에 적합한 운동으로 몸의 순환을 도와 활기찬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음식 섭취는 몸뿐만 아니라 피부와 머릿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몸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는 외모를 더욱 깔끔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70대 이후에도 깔끔하고 세련된 외모는 작은 노력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 헤어 관리, 패션 스타일링, 위생 습관, 그리고 자신감을 높이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더 빛나는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매일매일 더 깔끔하고 멋진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깔끔함을 유지하는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멋진 노년을 만들어가요. (70대부터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거짓말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진 않나요? 친구의 한마디, 가족의 행동 하나에 괜히 마음이 상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죠. 나이가 들수록 서운한 감정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혼자 괜히 서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고 삶의 태도를 달리하니까 놀랍게도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남은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편안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70대부터는 꼭 바꾸면 좋은 인생 태도와 실천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듣고 나면 왜 진작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도 어느 순간 서운하고 속상하게 느껴지죠.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면 이제는 부모를 신경도 안 쓰나 싶고, 친구들끼리 모였다가 나만 연락을 못 받으면 내가 소외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감정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속상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불필요한 감정과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고 괜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남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로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죠. 이 나이에 이렇게 입으면 이상하게 보일까? 혼자 밥을 먹으면 남들이 외롭게 볼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남을 평가할 시간조차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혼자 밥을 먹든 여행을 가든 남들의 시선보다는 나의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남들에게 맞추는 삶을 살면 결국 내 행복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담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인생입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답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성적과 직장을, 중년에는 가정과 경제력을 비교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손주가 있어서 행복하겠지. 저 친구는 나보다 건강해 보여서 부럽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남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삶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지 않은데 예의상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보다 불편해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인연은 애초에 깊은 인연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만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편한 관계만 남겨보세요. 어떤 사람과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은근히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기분 나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괜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하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갉아먹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거리를 두는 게 답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나는 횟수를 점점 줄여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갉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남고 나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라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괜히 애쓰죠.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인연이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멀어질 인연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진짜 인연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노력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관계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좋은 사람과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테니까요.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겁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사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느끼는 여유,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가족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행복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작은 것들을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큰 행복만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칩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아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보통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더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풍요롭게 느껴질 겁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불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따뜻한 행복이 차오를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했지? 하지만 이런 말들은 결국 우리 기분만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불평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덕분에 시원하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말 하나만 바꿔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불평 대신 감사와 긍정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삶이 편안해질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걱정을 합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혹시라도 아프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걱정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걱정할 시간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걱정을 덜 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걱정을 멈추는 순간 인생이 더 가벼워집니다.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부모라면 자식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애는 요즘 힘들지는 않을까? 손주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하지만 자식과 손주의 삶은 결국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선택해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섭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와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그들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주에게도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손주가 나를 잘 챙겨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응원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모두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 대신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다음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을 즐길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길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지 고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산책을 할 때도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무언가를 할 때 이 순간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가진 건 결국 지금의 순간뿐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보세요.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현실에 치여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해야지 하면서 미뤄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었던 걸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보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책을 펴고 한 줄씩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걸 미루다 보면 결국 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순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제 와서 뭘 해?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하고 싶었던 걸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게 삶의 큰 행복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많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도 좋고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꽃을 키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나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혼자 노는 법을 익히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나를 위한 시간이 더 많아지고 인생이 훨씬 즐거워질 겁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나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더 알차고 의미 있어집니다. 오늘은 뭘 하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 하루를 채우면 더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루틴이 생기면 인생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일이 더욱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걱정, 불필요한 관계, 남의 시선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70대부터는 남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살기로 했다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걱정 대신 여유를,
후회 대신 만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매일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번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 보세요. 또 오늘 하루 동안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가지 해보세요. 걱정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소소한 행복을 찾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도 좋고, 나는 아직 이런 점이 고민된다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를 합니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할 걸 그랬다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장수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당신도 이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습관이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천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장수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습관을 바꾸면 몸은 변화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 습관을 실천하면 노년이 달라집니다. 병원 신세를 지는 노년이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5가지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실제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단을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를 천천히 하고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한 지방을 섭취하지만 좋은 지방을 선택합니다.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 도움이 됩니다. 육류를 먹을 때는 적당량만 섭취하고 생선을 자주 먹습니다. 장수를 위한 식습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려보세요.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바로 장수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하얀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건강을 해칩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단 음료와 탄산 음료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만 줄여도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노년기에 꼭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번째는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구마와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건강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위해 매일 이 슈퍼푸드를 챙겨보세요. 운동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이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30분 운동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심장병과 고혈압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네 번째로 체중 조절이 쉬워집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뼈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년기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왜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한 운동은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리한 달리기보다 걷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운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근력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거운 아령보다 가벼운 무게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육과 관절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올바르게 하면 노년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운동과 더불어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장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는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은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상과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하루 5분만 명상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신체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관계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삽니다. 외로움은 심장병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인생이 더 즐겁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수면은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회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뇌도 휴식을 취하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하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르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수면 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면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줄이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을 이완하세요. 세 번째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전에 과식하지 마세요. 위장이 활발히 움직이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노년기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을 약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세 번째로 카모마일 차 같은 허브티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허브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네 번째로 이완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 안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수면을 돕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 건강은 나이와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로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세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뇌 운동을 해보세요. 숫자 게임이나 크로스워드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 뇌세포가 활발히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작은 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뇌 활동이 기억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배우는 것이 왜 장수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신경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배움을 지속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은 노년에도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배우는 과정이 즐거우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배움을 습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뇌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 운동을 하면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 계산을 자주 해보세요. 간단한 덧셈과 뺄셈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씨를 손으로 써보세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색칠하기나 스케치도 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다섯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신체 활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걷기 운동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노년에도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장수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습관을 이어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혹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왠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피부는 늘어진 것 같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느낌 혹시 공감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7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노화가 확 찾아온다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습관이 한순간에 티가 나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생활 습관부터 식습관, 운동,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하나라도 실천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방법들만 모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70이면 늙은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삶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50대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든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타고난 유전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움직이는 게 귀찮아져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이런 생활 습관이야말로 노화를 급격하게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도 더 뻣뻣해집니다. 결국 작은 움직임도 힘들어지고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신진대사도 떨어집니다. 수분 부족은 노화를 가속하는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 바로 잠을 대충 자는 겁니다. 늙으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되고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 움직이기, 물 마시기, 숙면, 꼭 실천해 보세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늘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들은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도 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외출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면 훨씬 활력이 넘치죠. 또 중요한 공통점, 바로 밝은 표정입니다.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더 젊어 보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주 웃으면 얼굴 근육이 단단해지고 주름이 덜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절대 늙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 난 아직 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결국 젊음을 유지하는 건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난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직 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젊음이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 지금부터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라는 거 아시나요?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계속 늙었다고 말하면 뇌도 몸도 점점 그 말에 맞춰 변하게 돼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반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가 빨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만히 있기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젊어지고 싶다면 우선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대신 난 아직 할 수 있다. 오늘도 즐겁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고 노화 속도도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금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꼭 챙겨 드세요.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인스턴트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과자, 빵, 단 음료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튀긴 고기 같은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몸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으로 바꾸고 단 음식 대신 과일을 드셔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건강과 젊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만 잘해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가공식품 대신 견과류와 바나나를 먹어보세요. 점심에는 튀긴 음식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선택하세요.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에 채소를 듬뿍 넣어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과식하게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위에도 부담이 적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 둥글레차, 생강차 같은 차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음악을 틀거나 밝은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식습관도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느새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몸이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작은 짐도 들기 어려운 순간이 많아졌다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온 유지도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키우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몇 주만 꾸준히 운동해도 근육량이 늘어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고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헬스장은 가기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근육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운동,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보세요. 팔과 어깨 근육이 강화되어 몸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세 번째 운동,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다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 손을 쥐었다 펴기입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손과 손목 근력이 강화됩니다. 근력이 생기면 관절도 튼튼해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하루에 단 10분. 이 운동들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 운동이 어려울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자주 걷기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걸으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10분씩 나누어서 걸어보세요. 두 번째,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거나 목을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됩니다.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수건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쭉 늘리면서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주름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주 웃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젊게 삽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삶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감이 크면 몸도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그들은 늙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것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삶의 재미가 생깁니다. 도전을 멈추면 삶이 지루해지고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하지만 배움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서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삶에 대한 흥미가 커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첫 번째,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외국어 배우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배워보세요. 배움이 곧 젊음입니다.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외출이 줄어들었나요?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신체 건강도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영상 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외롭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활발할수록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오늘이라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취미 모임 등을 활용해 보세요. 함께 운동하거나 음악을 배우거나 여행을 가는 모임도 많습니다. 두 번째, 연락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보자라고 말만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SNS를 활용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웃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가볍게 농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모임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사회적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 밖에 나가기입니다. 마트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점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웃과 인사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 관심 있는 모임 찾기입니다. 종교 활동,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선물 준비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사회적 활동을 늘리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결국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과 마음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젊고 앞으로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젊음을 유지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젊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